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한 근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계산하는 문제요. 모든 실수 A의 곱.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절대값이 1인 케이스는 둘 중 하나입니다.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x 플러스 a 제곱이 1인 케이스와 아니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x 플러스 a 제곱이 마이너스 1인 케이스. 근데 어쨌든 이 방정식들은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지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럼 4.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플러스 a 제곱은 1.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 이항을 해봅시다. a 제곱 얘랑 얘랑 지워지고 이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이 되죠. 여기서는 이렇게 지워지고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 돼요. 문제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실수 a의 곱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원래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실수 a에 대한 이건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판별식을 왜 쓰는 거죠? 실근이 나온지 허근이 나온지 판단하기 위해서. 아니 원래는 직접 구하겠죠. 아무 생각 없으면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a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a 값 구하는 거니까 짝수의 근의 공식 2차함계수 분의 1분의 반의 부호 반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근이 나와요. 근 두 개가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a-의 제곱은 0이 되고 따라서 a는 1이 됩니다. 이 근들 모두 곱하면 얘랑 얘랑을 곱한 게 정답이겠죠. 그럼 1 플러스 루트 2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고 다시 1까지 곱한 게 모든 실근 a의 곱이니까 다 곱하게 되면 이건 합차가 돼서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1 빼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답이 돼요. 근데 이럴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럴 필요가 없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왜 이럴 필요가 없었냐면 이거 아까 선생님이 판별식을 왜 따졌냐면 이게 판별식을 계산해보면 양수가 나거든요. 그럼 판별식의 양수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a값 두 개가 있을 텐데 그 a값을 a1, a2라고 합시다. a를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이 a값 두 개가 모두 실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두 실근의 곱을 계산하시오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의 곱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여기도 이건 완전 제곱식이라면 어렵지도 않겠냐와 두 근의 얘도 두 근의 곱을 계산하면 이제 1 나오죠. 두 근의 곱 1. 그럼 여기 있는 근의 곱과 여기 있는 근의 곱을 다 곱한 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굳이 아까처럼 근을 구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 끝까지 잘 읽으셔야 돼요. A값만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처럼 다 구했어야 되는데 모든 실근 A의 곱이니까 실근이 무엇인지는 알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근의 곱만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6번 문제는 저번 시간에 거의 끝에 풀었던 문제랑 같은 유형인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서로 두 개의 근을 서로 다른 두 근이죠. 알파와 베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 조건에 보면 fx라는 어떤 2차식이 있어요. 근데 그 2차식은 f 알파도 4가 되고 f 베타도 4가 된답니다. 자, 이랬을 때 얘를 만족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이 fx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위에서 보면 위에 있는 내용에서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며 x값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식은
x제곱 플러스 2차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저런 의미였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데 이제 밑에 문제 풀 때 이제 저런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4를 이항시켜 봐요. 그럼 f 알파 마이너스 4도 0이 되고 f 베타 마이너스 4도 0이 되는데 여기서 요 좌변식을 일반화해서 알파나 베타 자리는 원래 x가 들어갈 자리니까 fx 마이너스 4는 0을 만족하는 이 fx는 2차식이고 2차식에 4를 빼도 어차피 2차식이니까 fx-4라는 이 식도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그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등식이 참여되게 만드는 그 x값 두 개는 알파와 베타였던 거죠. 그죠? 이 알파 베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식이 그대로 위에 있는 식이 나오면서 문제 속 조건을 만족할 테니까. 근데 이걸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fx는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이에요. 근데 거기다 4를 빼도 어차피 x 제곱의 개수는 여전히 1이죠. 근데 뭐예요? x 제곱 개수가 1이며 x값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는 2차식은 이거래매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었네요. fx-4는 0을 만족하는 이 조건이 딱 정확히 이 내용이잖아요. x 제곱개수가 1이며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그럼 이 좌변식이 fx-4랑 같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알고 보니 같은 맥락이었던 거죠. 얘도 fx-4라는 2차식도 제곱개수가 1이면서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니까 이 좌변끼리는 서로 같겠구나. 따라서 fx는 이 마이너스 4로 넘겨주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책에 그 프린트에 내드렸던 답으로 보면 3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거죠. 자, 저번에는 이제 이런 내용도 우리가 연습을 했었고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고 다시 한번 여기는 사실 이게 특강이라고 되어 있냐면 보통 이 교재의 특강이라는 부분은 교과과정상 따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굳이 교과과정이 없지만 교과 외 과정일 때거나 아니면 여기는 왜 특강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중3 때 다 배워왔으니까 사실 책에는 고등교과에서는 이걸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 설명하지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설명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2차 함수 부분은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여기를 설명 안 해주면 헷갈리거나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날까봐 그냥 한번 실어준 거예요. 다시 복습하라는 개념으로 실어준 거지 뭐 교과에 벗어나는 내용은 아니고요.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또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부분인데 처음 배운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읽히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차 함수의 얘는 기본형이라는 거였죠. 가장 기본적인 2차항만 가지고 있는 2차 함수 기본형. 그럼 그 기본형은 기본적으로 꼭지점 좌표가 0,0이며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를 지나가는 y축 평행한 직선. 그래서 y축 자체가 여기서는 축이니까 x는 0이 축의 방정식이 되며 보통 축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는 포물선은 우리는 지금 위아래 블록한 포물선을 배우기 때문에 축이 y축 평행한 직선이죠. 그래서 y축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항상 식이 x는 하고 숫자가 써지는데 그 숫자는 실제로 꼭지점의 x좌표를 쓰시면 되죠. 어차피 이 축이 꼭지점의 x좌표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써주시면 되고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하고 a가 음수이면 위로 블록하며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y축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보다는 폭이 좀 좁다라는 표현을 좀 더 자주 쓰죠. 폭이 좁아집니다. 그럼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반대로 폭이 넓어지는 펑펑해지는 형태가 되고 y는 ax 제곱과 y는 앞에는 반대인 마이너스 ax 제곱은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
마이너스 M은 그럼 음수가 되겠죠? 위로 블록. 폭은 동일한데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하다는 얘기는 위아래처럼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 데칼코마 형태로 접어서 넘길 수 있는 대칭 관계가 성립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얘가 기본형을 평행이동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배우잖아요. 기본형을 배우고 그 기본형을 평행이동시키면 표준형이 나오죠. 그 표준형을 전개해서 전개식을 만들게 되면 일반형이 나와요. 그래서 얘랑 얘랑은 평행이동의 관계고 얘랑 얘랑은 서로 같은 겁니다. 똑같은 식을 가로를 풀어 헤쳤느냐 아니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묶어주냐 차이점이지 얘네들은 똑같은 식이에요. 기본형은 이거였죠. y는 ax제곱. 걔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하면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왜 이렇게 되냐 좀 헷갈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 증명은 나중에 고등학교 후반부에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증명하고 증명하기 전까지는 약간은 그냥 익히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죠.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x값이 x의 어떤 좌표가 바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x가 새로운 x의 관계식으로 바뀔 텐데 x축으로 p만큼 갔으니까 뭐 예를 들어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러면 포물선 여기 있던 게 x축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1만큼 정확히 말하면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1만큼 이렇게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1만큼. 그럼 여기 좌표가 x면 여기 좌표는 x 플러스 1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x가 하던 역할을 이쪽에서 오른쪽 1만큼 표현하면 x가 x 플러스 1로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야 사실은. 그게 상식인데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바꾸시면 안 되고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1이 아닌 반대보인 x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돼요. 아니 당연히 오른쪽 한 칸이면 플러스 1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아까 말한 상식인데 수학적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적인 논리성으로 본다면 이게 아니고 x-를 대입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에 대한 증명은 고등교과 마지막에 이제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듣는 걸로 하시고 지금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y는 x로 p만큼 갔으니까 x 플러스 p가 아닌 x-p y초로 q만큼 이동하면 y 플러스 q가 아닌 y-q 그러니까 이 숫자들의 반대부를 x 뒤에다가 y 뒤에다가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xy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자꾸 평행이동하고 평행시킬 때 x를 지우고 막 숫자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x나 y가 지워지는 건 아니고 그 뒤에 어떤 숫자들이 상수가 따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바꿔주시면 돼요. y자리 대신에 y-q를 대입하고 x자리 대신에 x-p를 대입하고 나머지 식은 변한 게 없으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등호 그대로 쓰시고 x제곱의 개수인 a도 그냥 쓰시는데 여기가 원래 제곱자리잖아요. 근데 x자리 대신에 x-p가 들어가면 x만 제곱하는 게 아니고 x를 대신하는 이 전체를 다 제곱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 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형이에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꼴로 되며 얘는 꼭점 좌표가 원래 0,0에 썼던 꼭점 좌표가 x로 이만큼 움직이게 되면 p, q로 당연히 바뀌겠죠. 근데 이 식을 보고 꼭지점 좌표를 찾는 방식은 제곱 밑에 있는 이 x 관계식 있죠. 이게 항이 한 개든 두 개든 제곱 밑에는 x 관계식 얘가 0이 되는 x값 p, 그때 x에 p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항이 다 지워지고 뒤에는 상수항 q가 남죠. 이렇게. 그래서 p, q가 꼭점이며 당연히 축의 방정식은 x는 p라고 쓰시면 돼요. 꼭점 x좌표.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원래 그려진 그래프의 성질을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 얘를 이제 전개하면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보통 저렇게 이 식이죠.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는 거는 일반적 모양이 아니에요. 이차 함수의 일반적 모양은 y에 대한 2차식인데 x에 대한 2차식을 쓸 때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죠. 2창, 1창, 상수항 이게 일반형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형으로 보통 식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일반형의 단점이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꼭지점 좌표가 이걸 전개하다 보니까 이 PQ에 대한 의미가 이제 전개하다 보니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과정이 좀 더 번거롭다라는 것 뿐이지 그렇게 어려울 정도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문제를 고등부 과정까지 문제를 풀다 보면 요 개수들이 숫자로만 나오지 않고 문자가 배열되다 보면 그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과정에 막 복잡한 문자식을 정리하는 그런 류의 문제도 있다 보니까 좀 번잡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식은 이렇게 출제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 방법이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다시 역으로 바꾸는 방식, 아니면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는 방식. 꼭점 x좌표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 a, b, c는 여기에 숫자들이에요. 컴마 원래 뒤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이 있는데 약간 무슨 느낌이 나냐면 그 판별식 느낌이 나죠?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거. 유도 과정이 완전 제곱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걸 외워서 대입하기는 좀 귀찮고 그냥 뭐라 생각되냐면 그때 y값,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꼭점의 x좌표를 구하신 다음에 그 x를 여기다 대입하면 나오는 y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꼭점의 y좌표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게 좀 독특한 케이스일 텐데 이제 x 절편을 이용하면 꼭점의 좌표를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뭐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어요. 그 좌변식을 인수분해했더니 저 2차식 있죠?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x-알파, x-베타 형태로 인수분해 됐다고 칩시다. 이건 인수분해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x절편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x값 알파와 x값 베타를 집어넣으면 y값 0이 나오면서 알파, 0, 베타, 0이라는 점을 지나가요. 그럼 x축이 알파나 베타라는 점을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알파, 베타 정 가운데 누가 놓이게 되냐면 축이 놓이는데 그 축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정중앙에 있는 값이니까 평균값이겠죠. 2분의 알파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걔를 가지고 꼭점의 x좌표를 구해요. 그럼 그 꼭점의 x좌표 나올 거 아닙니까? 걔를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꼭점의 y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인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원래 다 돌고 도는 겁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두 근 x절편이죠. 걔를 통해서 축의 위치를 찾아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이 포물선의 축을 찾았어요. 근데 축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축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꼭지점 x 앞에다 x는 갖다 쓰면 그게 축의 방식이니까. 그럼 둘은 같은 값이라는 얘기잖아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랑 마이너스 2a분의 b는 서로 같은 말이란 뜻이고, 분모 2를 약분시켰더니 남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어디서 보는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했었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b랑 b를 같다. 일맥상통한다 라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2차 방식의 두 근의 합이 결론은 여기서는 축의 방정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이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써먹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형이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쉽긴 하죠. 꼭점 좌표를 모르다 보니까 꼭점 좌표를 알아야 이제 보통 2차 함수 문제가 주로 많이 시작되다 보니까. 하지만 이 2차 함수의 일반형도 나름 꽤 쓸모가 많은 식이에요. 꼭지점 하나 때문에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친구긴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쓸모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x절편 구할 때 이 포물선이 x축 어디 위를 지나갑니까? 라는 x절편을 구할 때는 y에 0 대입하고 그때 x값을 찾다 보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결국은 이 포물선의 x절편값이 되고, y절편은 너무 대놓고 쉽고요.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니까 y절편은 c값이 맨 끝에 붙어있는 이 상수값이 y절편이에요. y축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저 c값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그래프의 대략적인 부호를 가지고 위치를 판단하는 문제 있었죠. 그러니까 A, B, C의 부호를 가지고 A는 당연히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하고 음수이면 위로 블록하죠. 그리고 C 값이 양수이면 Y절편이 양수란 뜻이니까
원점 위에서 이 포물선이 y축을 진행한다는 뜻이며 C값이 음수가 되면 y좌표는 음수가 되니까 이 포물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원점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AC는 그렇게 하는 일이 좀 명확한데 B가 좀 하는 일이 애매해요. 딱히 B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은 사실 B죠. AC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A와 B의 부호가 크기는 뭐 숫자의 크기를 묻는 게 아니고 부호를 묻는 겁니다. A, B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그래프가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포물선을 그릴 건데 Y축 기준으로 약간 포물선이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려지고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Y축을 기준으로 포물선이 오른쪽으로 좀 쏠려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은 내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좌동우위라는 단어를 그때 수업할 때 썼었던 것 같아요. 왼쪽에, 그러니까 A, B의 부호가 같으면 그래프는 왼쪽, A, B의 부호가 다르면 그래프는 Y축 기준 오른쪽으로 가 있다라는 표현이었었죠. 그래서 A, B의 부호를 판단해서 그래프의 대략점표를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포물선이. 이 참수의 형태가 일반형이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 이렇게 됐을 때, AB의 부호, ABC의 부호를 판단하시고 그러면 위로 블록하니까 당연히 A는 음수일 테고요.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원점 아래에 있으니까 C값도 음수일 테고요. Y축 기준 그래프가 왼쪽에 쏠려주죠. 축의 위치가 왼쪽에 있으니까 Y축보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A와 B의 부호가 왼쪽에 있으면 같은 거예요. 그럼 A가 음수이면 B도 음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래 뭐 설명하면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왜 A와 C는 금방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B는 왜 A와 일단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에서도 부호가 같으면 왜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르면 왜 Y축 기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요. 이것 때문에. 이거. 축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축의 위치 때문에. 그래서 포물선의 축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써드리면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 x좌표 구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모르시면 안 됩니다. 꼭지점 x좌표 구하는 동시에 축을 구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 공식 꼭 외우셔야 되는데 뭐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아요. a, b 부호가 서로 같다면 이 값은 음수가 되겠죠. 전체는 마이너스 같은 부호분의 같은 부호면 저 분수는 양이지만 바깥에 안에 앞쪽에 마이너스 붙었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이 음수라는 얘기는 당연히 Y축보다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죠. 축이 음수니까. 근데 만약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음수분의 양수 혹은 양수분의 음수 그럼 이 분수는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축의 위치가 양수로 간다는 뜻이에요. 축의 위치가 양수가 된다는 뜻은 꼭점의 X좌표가 양수니까 원점의 오른쪽에서 꼭점이 만들어지고 당연히 축의 위치도 꼭점의 그러니까 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양에서 축의 위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B의 부호가 이런 의미 때문에 같냐 다르냐로 축의 위치가 달라지고 Y축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판단된다는 뜻이죠. 자, 이 4번은 보통 이차함수 식구하는 문제인데 크게 이제 두 가지죠. 이차함수 식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세분화하면 좀 더 많아지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꼭지점을 알고 있을 때와 꼭지점을 모를 때로 가는 겁니다. 꼭지점을 알고 있으면 이 이차함수는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되고 꼭점 좌표를 모르게 되면 이 이차함수는 일반형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꼭점 안다? 표준형. 꼭점 모르네? 그럼 일반형. 근데 꼭지점을 아는 경우도 있는데 유사한 케이스가 뭐냐면 축의 위치, 축의 방정식을 알고 있어요. 축의 방정식 혹은 축의 위치를 알아. 그래도 표준형이에요. 근데 꼭지점 좌표도 모르겠고 축이 어디에 있다 이런 언급도 전혀 없고 그냥 점만 두루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일반형이에요. 근데 이 케이스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y절편이 주어져 있으면 C값이 저절로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C값을 알게 된 거니까 나머지는 A하고 B만 구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A, B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보통 점이 3개 주어지거든요. 그럼 절편 하나로 C값을 구하고 나머지 2개의 점을 C에 대입하게 되면 보통은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AB 값을 구하죠. 그럼 이제 식을 완성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고, y절편이 아닌 x절편이 보통 두 개 주어져야 됩니다. x절편이 두 개 지워진다는 뜻은 그래프가 알파, 0과 베타, 0 이런 점의 좌표를 두 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당연히 이런 거예요. 일단 예를 들어서 아래로 불러가다 칩시다. 그럼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근이 알파, 베타니까 저 2차식은 a 가로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근을 알파, 베타 갖기 위해서 이렇게 인수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x절편을 통해서 이 알파와 베타를 통해서 그 2차식을 이렇게까지 정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하지만 여기서 알파, 베타는 숫자가 들어가겠지만 여전히 a값은 모르죠. 그 a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면 아까 말했잖아요. 꼭지점이 안 주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점은 몇 개 주어지냐면 일반적으로는 3개 점이 주어져요. 그럼 두 개의 x절편을 통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었다면 나머지 a는 써먹지 않았던 나머지 한 점이죠. 그 한 점을 대입하면서 이제 a 값을 구하는 그런 구조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보통 크게는 두 종류, 세분화하면 일반적으로 세 종류 이렇게 중학교 교과과정상은 이차 함수식을 저런 방식으로 보통 구했다는 거죠. 그래요. 여기는 아까 부호를 결정하는 위치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근데 여기는 선생님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복습용으로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유제까지 풀지를 마시고 왼쪽에 있죠. 이 왼쪽에 특강 1, 특강 2, 특강 3 요 세 문제를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가 4,-7일 때 상수 AB에 대해서 AB 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꼭지점 좌표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꼭지점이 나오면 당연히 표준형에다 갖다 넣어야 됩니다. 고마운 거예요. 꼭지점만 알면. 그러니까 얘가 P값이 될 테고 얘가 Q값이겠죠. 집어넣어요. y는 a 가로 x-4의 제곱 마이너스 7. 이거 억지로 막 이거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게 더 나아요. 그리고 제곱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 써져 있어요. 고맙게도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결과가 얘를 분배한 게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분배를 해줘요.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x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 16x, 여기 16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6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2, 거기다 마이너스 7을 더하면 마이너스 39. 비교하면 됩니다. x 앞에 있는 개수 4a는 16과 같죠? a는 4가 돼요. 그 다음 뒤에는 여기다 이제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의 값이 이쪽에 있는 상수인 마이너스 39와 같아야 돼요. 이항을 시켜봅시다. b제곱 플러스 6b가 되고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플러스 9는 0, b 플러스 3의 제곱,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3. 그래서 a값 4, b값 마이너스 3 둘을 곱하면 ab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기 문제를 보는 시각이 저 주어져 있는 식을 꼭지점 좌표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묶어 와야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꼭지점을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표준을 만들고 제곱 앞에 있는 게 잘 보시고 갖다 넣은 다음에 분배해서 얘랑 얘랑 비교하면 좀 더 수월해지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축의 방정식의 x는 1이고 두 점을 지나는 이 참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걸 좀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중3 걸 복습하는 겁니다. 중3 여러분이 그때 이차함수 할 때 많이 어렵다고 그래서 아마 예전에 선생님이 복습도 아마 이쪽 파트만 따로 복습을 해드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워낙 안 하면 또 금방 까먹는 단원이기 때문에 뭐 이참에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축의 방정식이 1이고 축이 나왔네요. 그 두 점을 지나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찾아라. y축과 만나는 점은 나중에 구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건이 축의 위치를 알고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이차함수식을 만들고 이차함수식에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라는 뜻은 y절편과라는 뜻이니까 필요하면 x에 0 집어넣어서 그때 y값을 구하시면 되시겠죠? 그러려면 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식을 작성하는, 식을 만든다.
2차 함수 식을 만들다. 이 구조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앞에는 조건을 보고 내가 어떤 식을 쓸지, 표준형을 쓸지, 일반형 쓸지 둘 중에 하나를 쓸 건데 추계 방정식이 주어지면 표준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게 꼭지점의 x좌표를 말하거든요. 이 포물선은 꼭지점 좌표가 1, q라고 합시다. y좌표 모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꼴이에요. y는 a 가로 x-p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돼 있는 꼴이죠. 그리고는 이 두 점의 좌표를 포물선이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셔요. 일단 마이너스 1, 0을 대입하게 되면 y는 0이 되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a 플러스 q. 그다음 4, 마이너스 5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5는 자, 4 대입하면 3의 제곱 9a 플러스 q.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위의 사리를 빼게 되면 좌변은 5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5a.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며 a 값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되니까 q 값은 4. 그 완성된 식을 봅시다. 따라서 y는 a가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여기다가 갖다 넣는 거예요. a에다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q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꼴이죠. 얘가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 4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y절편 맨 끝에 있는 숫자가 y절편 아니에요? 그건 일반형일 때 맨 끝에 있는 게 y절편이고 이거는 표준형이잖아요. 표준형 맨 끝에 있는 거는 y절편이 아닌 꼭지점의 y좌표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4 쓰시면 큰일 나요. 이번에는 x에다 0 대입해서 그때 y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0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 1에 음수 붙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 따라서 y절편 값은 3이 정답입니다. 이차함수 그래프의 개수의 부호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졌죠? 먼저 알아봐야 될 게 a가 위로 블록하죠? 그렇죠? a가 뭘 수 있는 거죠? 음수인 거죠. 위로 블록하니까. 그리고 b는 그래프가 축이 y축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a와 b의 부호는 다르다. 이렇게. c는 포물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 그러니까 c였으니까 c값은 원점 위에 있죠? 양수. 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 1번. ab는 음수이냐? 맞다. bc는 양수이냐? 맞다. 자, 2단부터 문제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양이냐? 이상한데? 더하기 양 더하기 양. 양이 많으니까 양인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음이 하나밖에 없지만 절대값이 크면 오히려 음이 되기도 하니까 이건 알 수가 없네요. 그냥 3, 4, 5번은 이게 이 A, B, C의 부호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A, B, C의 부호를 가지고 답을 이 부호나 값을 정할 수 없을 때는 보통 요 왼쪽에 있는 값들을 뭐라고 머릿속에다 생각하셔야 되냐면 X의 어떤 특정 값을 대입을 해요. 대입하면 그때 y 값들이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3번 보기는 x에 뭘 대입하면 이 식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좀 식을 먼저 써야 돼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x에 3번 보기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그때 y 좌표가 이렇게 나올까요? 위에 있는 식을 보시면서 x에 뭐 대입하면 y가 딱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나올까요? 1 아닐까요? 그렇죠. x에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x에 1 더하면 x에 1 대입하면 y가 딱 이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x에 1일 때 y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만족한다는 뜻이고 달리 말하면 주어져 있는 저 포물선이 1,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점을 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xy를 집어넣었더니 식이 참이 된다는 뜻인데 이차 함수잖아요. 그럼 포물선이 xy를 집어넣어서 식이 참이 된다는 뜻은 그 점을 지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1를 찾으세요. 1가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적당히 여기쯤에 1 있지 않을까요? 1을 집어넣으면 그때 이 점의 좌표가 찍는 y좌표가 1, a 더하기 b 더하기 c일 거예요.
여기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이거는 원점 위에 있으니까 이거 양인지를 알겠네요. 3번은 맞는 답이에요. 4번. 그럼 4번은 X에 뭘 대입하면 저게 나올까요? 2번 2겠죠. Y는 X에다 2 대입하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얘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가 2, 4A 플러스 2B 플러스 1이라는 점을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찾아봅시다. 위치를. 2, 여기 있는데? 얘는 2, 0이잖아. 이 그래프가 2, 0을 지나는데 얘는 2, 얘를 지난다고 그랬으니 오른쪽에 있는 y좌표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4번은 맞는 답이에요. 5번이 틀렸네요. 그러면 결국은. 근데 5번은 x에 뭘 대입할 거 했더니 왠지 지금 x에 대입하는 숫자가 뭘 보고 결정한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 b 앞에 있는 개수를 보고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b의 개수가 3번은 1, 그래서 1 대입했어요. 4번은 b의 개수가 2, 그래서 x에 2 대입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x에 대입하는 숫자, 요 숫자가 결론은 b의 개수가 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b 앞에 개수가 될 거니까. 그래서 b 앞에 있는 개수를 보면서 뭘 대입하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면 좀 쉬워요. 그래서 이제 5번도 그런 느낌으로 x에다가 b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네. 대입해 봤어요. 그랬더니 y 값이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안 맞아. 그죠? 숫자가 안 맞죠? 개수가 거꾸로 배열되어 있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죠? 이상하다? b 앞에 있는 개수를 보고 집어넣으면 될 거라 판단했는데 5번이 안 맞네? 안 맞는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1을 대입하지 마시고 저 수의 역수를 대입해 보세요. 저 개수의 역수.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요. 그럼 여기는 이 y값은 4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1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이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개수에서 4분의 1을 바깥으로 빼내요. 개수를 4분의 1, 여기는 이 항을 4분의 1의 개수를 빼겠다는 얘기는 4분의 1로 이 개수들을 모두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4분의 1로 나누겠다는 뜻은 나누기 4분의 1은 곱하기 4랑 같잖아요. 각각이 붙어있는 이 개수, 이 개수에 다 곱하기 4씩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4분의 1을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4 곱하면 a가 남고 그래서 4 곱하면 마이너스 2b가 붙고 그래서 4 곱하면 4c가 붙어요. 잘 맞는지 잘 한 게 맞나 싶을 때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렇게 분배해 보시면 됩니다. 위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맞죠? 잘 빼냈다는 뜻이에요. 그럼 따라서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a-2b 플러스 4c라는 점의 좌표를 지나가요. 이걸 찍어요. 마이너스 2분의 1면 여기쯤에 있겠죠?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여기쯤에 있어요. 정확한 위치 몰라도 됩니다. 여기쯤에 지금 이 위치에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a-2b 플러스 4c라는 점이 이렇게 놓이게 돼요. 근데 이 위치는 양수잖아요. 그럼 4분의 1 a-2b 플러스 4c가 양수. 그럼 양변에 4를 곱하면 a-2b 플러스 4c는 양수. 근데 음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좀 어렵죠? 1번, 2번은 당연한 거고 3, 4번이 헷갈리는데 그거는 이제 배우면 충분히 b 앞에 있는 개수를 보고 저 일반형 식에다가 x에 뭘 대입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3, 4번은 풀리는데 이제 5번처럼 저게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개수가 이런 문제들은 다 똑같은 개수 1이 써지거나 아니면 여기 뭐 1 써지고 얘는 부가 반대에 마이너스 1 써지고 여기는 뭐 1 써지거나 그러니까 개수의 절대값이 동일하든지 아니면 앞에 게 크고 뒤로 가면서 이렇게 작아지는 개수 형태가 나와야 여기를 직접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데 반대로 얘는 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x 앞에 있는 이 b 앞에 있는 개수에 역수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딱 숫자가 맞아 떨어져요. 그런 형태로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차함수는 이 기본기를 잘 닦아놔야 됩니다.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저 그래프 위에 있을 때 상수 k값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왼쪽에 있는 문제랑 약간 좀 다르죠.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까 또 말했잖아요.
얘를 가지고 꼭지점을 알기 위해서 얘를 통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고 아니면 공식에 대입해야 되고, 근데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계수가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꼭지점 좌표를 찾기에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찾겠다고 이 공식에 대입하죠.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b 6k. 그럼 꼭지점 좌표가 이렇게 약분하다 보면 k가 나와요. k를 저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여기다 k를 여기 이거 약분한 게 지금 k였으니까 꼭지점 x좌표를 대입해야 y좌표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6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계산해보면 2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자, 이게 꼭지점 좌표입니다. 근데 이 꼭지점 좌표가 저 직선 위에 있어요. 그럼 y좌표가 이거일 테고 x좌표는 이건데 뒤에 1 뺐죠. 그래서 넘기면 2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양변 2로 나누면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보면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은 0. 따라서 k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양수 k 구하는 거니까 이게 답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 풀이보다는 이 풀이를 추천하는 게 꼭지점의 좌표가 어쨌든 여기 있잖아요. 근데 꼭점의 x좌표를 내가 a라고 뒀다고 칩시다. 꼭점의 x좌표 a예요. 그럼 꼭점의 y좌표는 a-1이겠죠. 그죠? 쟤를 저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a-1. 잠깐만요. 그냥 이걸로 푸시는 게 낫겠네요. 이거는 선생님 문제를 좀 꼼꼼하게 안 읽어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지수가 2개가 되다 보니까 좀 좋지 않네요. 이렇게 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문제는 여기서 미지수를 잡고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가는 형태면 괜찮은데,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대입하기보다 꼭점 x좌표를 a, 꼭점 y좌표를 a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그냥 꼭점의 x좌표를 알파라면 보기가 불편하죠. a랑 헷갈리니까 그냥 t라고 할게요. 꼭지점의 x좌표 t, 꼭점의 y좌표가 t-1. 그럼 얘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2차 함수식을 만드세요. 꼭점 좌표니까 y는 a는 이거죠. 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3. 가로 x 마이너스 꼭점 x좌표, 꼭점의 y좌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얘를 분배하죠.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t, 거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플러스 6tx. 얘 분배하면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 얘랑 쟤를 직접 비교하는 거죠. 얘가 6t가 저기 있는 x개수 6k랑 같아야 돼요. 따라서 t와 k는 같은 값이고, 여기다 그러면 t 자리 대신에 k를 대입한다면, k 값 구하는 문제니까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 여기 t 자리 대신에 k를 대입한 거예요. 걔랑 여기는 상수값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같고, 이 길로 넘어가면 2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이 식이 여기 있어요. 여기 똑같은 식이 나오죠. 그래서 k 값을 구하셔도 되고, 이런 방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얘까지 하고, 일단 오늘은 뒤는 아직 못 풀었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라고 정리할게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y축과 0,3에서 만나는 이참수 그래프가 2,k를 지날 때 k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굉장히 고마운 문제입니다. x축과 두 점 어디로 볼록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볼록한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3 여기쯤에, 그다음 플러스 1 여기쯤에, 그다음에 y축과 만나는 교점 0,3 여기쯤에.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얘를 지나가는 포물선이 되려면 아래로 블록해서는 저렇게 동시에 지날 수 없죠. 이게 이 세 점을 아래로 블록하면서 같이 지날 수는 없어요. 위로 블록하겠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거예요. 방식은 두 가지인데 y좌표를 써먹어도 되는데 x좌표이 나오면 그게 더 유리합니다. y는 a 가로, 이거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해요. 0,3을 대입하자는 뜻이죠.
그럼 0, 3을 대입하게 되면 3,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분배하게, 이걸 전개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k 값 구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a 값 구하면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2,k니까 x에다 2 대입해서 y 값 구하라는 얘기죠. 그때 y는 x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5 곱하기다 2 대입하면 1. 따라서 그때 y 값이 k였죠. 그때 y 값이 k였어요. k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풀어지기도 하고요. 혹시 내가 x좌편을 이용하지 않고 y좌편을 이용했다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d에 y값 일반형의 맨 끝에 붙어있는 상수항이 y 절편값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두 점 있죠. 마이너스 3,0이라는 점과 1,0을 여기다 각각 대입하면 이제 a, b에 대한 연립식이 나올 거예요. 그걸 푸시면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또 연립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연립이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 번에 또 귀찮은 계산을 해야 돼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이렇게 단순하고 좀 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